민주당에서 대대적으로 손혜원 의원 부하기가 진행 중입니다. 어제 보니까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우상호 전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부동산 투기가 아니다 문화 알박기였다라고 하면서 도전했습니다. 당대표, 원내대표 그리고 전 원내대표 서울시장까지 나섰으니 다음에는 또 누가 이런 대변을 내어놓을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초선 의원 한 명의 비리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렇게 당이 떠들썩한 것은 본 적이 없다. 이런 것이 세평입니다. 눈물겨운 동료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어서인지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모두가 나서도 투기는 투기입니다. 또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예산과 또 예산의 투입이라든지 이러한 지정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보면은 예상되는 저촉 법률만 해도 헌법, 형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 국민권익위법,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 등 정말 예상되는 저촉 법률만 해도 광범위합니다. 민주당에서 정말 그 손혜원 의원이 문화재 사랑에 의해서 이런 것을 했다면 국정조사를 못 받을 이유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당당하다면 특검도 못 받을 이유 없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야3당이 모두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어제 김태우 전 수사관도 또다시 기자회견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민정수석실이 국가 예산을 허위로 집행했다는 의혹 제기입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특감반이 실질적으로 국민을 위해 충성한 것이 아니라 직속 상관에게 충성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형철 비서관은 출장비 횡령을 활동비 지원으로 둔갑시키면서 기타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검찰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검찰의 칼날이 오로지 공익제보자인 김태우 전 수사관에게만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로서는 이러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바른미래당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법을 저희가 단독 발의했지만 뜻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특검을 갈 수밖에 없는데 이미 그러한 부분이 엿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특검 도입을 촉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새 침대 축구가 유행이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상대방의 침대 축구를 또 막아야 되는 것이 아주 절체절명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국회에서 야당도 아닌 여당이 침대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제가 밀린 현안을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2월 국회에서 고용세습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하기로 했는데 여태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특검에 대해서 우리가 특검안을 제출했고 그리고 바른미래당도 특검 법안에 대해서 저희 당과 뜻을 갖추게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문제고 있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건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요구했고 이것도 야2당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문제고 있습니다. 그 밖에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만난 군 인사문란 사건에 대해서도 묵묵부답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사건에 대해서 상임위를 전방위적으로 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뭉개고 있고 특검이나 국정조사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혜원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 일제히 야당이 국정조사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회가 어찌되든
자신들의 의혹을 덮기만 하면 된다, 뭉개기만 하면 된다, 들어눕는 침대 축구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90분 동안 침대 축구하면 몰수패 당합니다. 국민들께서 이런 여당의 침대 축구에 대해서 몰수패 판정을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여당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이렇게 1월 국회를 침대 축구로 계속한다면 야당으로서는 2월 국회를 거부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이 검찰 고발을 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동안 하지 않았던 손혜원 의원 관련된 사건을 이미 시민단체가 하기는 했지만 추가 의혹도 있기 때문에 손혜원 의원 사건 그리고 육군참모총장과 행정관이 만난 사건에 대해서는 내일 정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을 촛불광장으로 바꾸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굉장히 역사성이 높은 곳입니다. 실질적으로 광화문 광장의 그 은행나무 길을 없애는 과정도 여러 번 공론화를 거쳐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충무공상의 세종대왕상을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0년도 되지 않아서 이 광장을 또다시 들러엎겠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또 거기에다가 이런 어떤 국가의 역사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념성, 정파성이 있는 것을 그 광장에 입히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민주당 정권이 그동안 수도 서울의 이전 공약을 내걸면서 근대 100년의 대한민국 역사에 행정수도를 2번씩이나 옮기는 이상한 역사를 만들더니 박원순 서울시장도 역시 똑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까지 얼굴에서 지우고 이념의 역사만을 대한민국 얼굴로 만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마 우리 과방위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거라고 보이는데 어제 그 방심위 판정은 정말 유감입니다. 저희가 이 방심위 제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선거법인데 선거법을 빼놨습니다. 오늘 조금 현안이 많아서 많이 길어졌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선거구제를 현행대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200명 지역구 의원 100명 비례대표 의원 하는 선거구제 개편안을 내놨고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취지의 그런 내용을 내놓은 절충형 선거구제 개편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의원 정수가 늘지 않는 그런 한에서의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희 당은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다는 민주당 안에 동의하고 저희 당도 그 면에서는 똑같은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민주당에게 공개 질의하겠습니다. 이 53석이 되는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겠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 소선거구제로 가능한 것인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좀 제시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미 바른미래당이 지적했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53석을 줄인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겉포장만 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농복합제를 받아들인다는 것인지 현행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말씀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저희 당은 기본적인 입장이 이렇습니다. 의원 정수는 그대로 유지한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난번 합의안에도 명시했지만 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시정하는 내각제적 요소의 도입 없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한마디로 제도의 정합성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시정하는 내각제적 요소, 즉 총리 추천제에 대한 민주당의 의견이 어떤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시정하고 국회의 총리 추천제를 받아들인다면 저희는 그 다음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석패율 제도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민주당에게 묻습니다. 53석 어떻게 줄일 것인지,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내각제적 요소 도입,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은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민주당이 대답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석패율 제도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